중국 베이징에서는 어제부터 공산당 제19기 중앙위원회 4차 전체 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의 절대 권력을 공고히 하면서 동시에 후계자를 공개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데요. 중국 경제가 지난 3분기에 6% 성장에 그치고 있습니다. 홍콩에서는 5달 넘게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미중 무역 분쟁에 따른 경기 침체와 홍콩 사태도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내용 박승찬 용인대 중국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중앙위원회의 4차 전체 회의, 줄여서 4중전회라고 하는데 앞서 3중전회 이후 1년 8개월 만입니다. 공백이 상당히 길었어요. 네. 이게 뭐가 좀 안 돌아간다는 소리죠. 중국 내부적으로도. 예. 그러니까 이제 뭐 미중 무역 전쟁도 있지만 계속 이야기 나왔던 홍콩 이슈. 근데 홍콩 이슈가 이거 이슈뿐만 아니라 이게 다음 연계지는 게 바로 타이완 문제. 그러니까 내년 1월 달에 타이완 총통 선거가 있는데 이게 지금 민진당, 국민당, 그러니까 지금 반중을 이야기하는 민진당하고 국민당 비슷했는데 막상막하였는데 지금 민진당이 거의 압도적으로 가는 분위기예요. 지금 홍콩 사태로. 그러니까 지금 머리가 복잡해지고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뭐가 좀 안 풀리고 있기 때문에 또 권력 투쟁서까지. 이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4중 전회가 던지는 메시지가 크고 그다음에 외부에서도 지금 이야기하는 게 지금 뭐 자기 지도자 이야기설도 나오고 이런 지금 상황이죠. 그래서 이번 4중 전회에서 좀 어떻게 보면 세계가 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또 기타 전회보다는 또 특히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그럼 이번 4중 전회의 가장 큰 의제는 뭐고 주로 어떤 것들이 좀 논의가 될까요? 일단은 저는 이제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좀 줄여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은 그 이제 공산당을 더 공고히 하는, 그러니까 공산당에 대한 체제 안정을 좀 더 확고히 할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 뭐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홍콩 사태 부분들은 이 트럼프보다 더 큰 이슈이기 때문에 중국은 이제 외생 변수보다 내생 변수가 가장 이제 약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아까 내년 1월 11일 이제 타이완 총통 선거까지 합쳐지면서 지금 이제 분위기가 더 이제 집안 단속하는 분위기로 갈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과거에 했던 중국 우리가 말하는 특유의 사회주의 국가에 대한 개념을 좀 더 이제 어떻게 하면 현대화시킬 것이고 어떠한 해법을 풀 수 있는 것들을 이야기를 좀 더 많이 할 것 같고요. 두 번째가 이제 경제 문제죠. 예, 그 중국이 지금 미중 무역 전쟁뿐만이 아니라 지금 자체적인 이 지금 경제 하향에 대한 문제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것을 부양한다는 개념보다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리스크 관리적인 측면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올 것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네. 이제 수출 악화 부분에서 이제 민영 기업들이 차지한 게 비중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좀 민영 기업에 대한 부양책 부분들이 더 있을 거고 지금 우리가 드러나고 있는 여러 지금 뭐 회색 코뿔소라고 이야기하는 부동산 버블이라든지 기업 부채 이런 부분들은 이미 인지되고 있는 리스크 요소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하면 또 통제 컨트롤할 것이냐가 이제 관건이고 이어지는 우리 10월 31일이죠. 지금 이제 제조업이나 비제조업 PMI 지수가 이제 발표가 될 겁니다. 네. 아마 이제 지난 9월부터는 약간의 또 조정이 있을 거로 생각이 되는데 그다음 또 이어지는 11월 1일 또 차이신 PMI 지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의 좀 오늘 그 리스크 관리 통제하는 부분에서의 경제적인 부양책이 아마 주요 아젠다가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예.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경제 부분에 조금 초점을 맞춰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중 고위급 회담이 진행 중인데 네. 이 무역 협상에 대해서는 어떤 논의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은 좋은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25일 무역 대표부에서도 이야기를 했죠. 지금 마무리 단계 근접했다 1단계에 대해서 거기에 또 중국 또 상무부도 이제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네. 그러니까 좋아지는 분위기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초안을 하고 지금 지금 11월 초에 이제 북경에서 차관급 실무회담하고 지금 APEC에서 서명한다고 이제 하는데 물론 좀 앞당겨질 수 있다는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는데 크게 저는 이번에 4중 전에서 크게 두 가지로 보여집니다. 무역 관리와 외환 관리 측면. 예. 무역 관리는 그러니까 지금 농산물이나 지금 가금육 이런 부분에서 더 많이 또 사야 되는데 지금 400, 500억 달러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게 중국이 이렇게 약속을 했지만 사실 중국이 가용할 수 있는 외환 자금도 조금씩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중국이 지금 제가 이어서 말씀드린 외환 관리도 같은 맥락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중국이 지금 외환 보유고가 한 3조 달러 정도 되는데 이게 단기 외채가 한 2조 달러 정도. 그러면 이거 빠지고 그다음 매년마다 이게 배당금이 한 5천억 달러 나갑니다. 그럼 남아 있는 게 5천억 달러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유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중국이 이런 이 위안화 환율 이런 부분에서의 안정화 부분들을 좀 더 관리를 하면서 자본 유출을 좀 막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의 아마 4중 전에서
좀 더 깊은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러니까 무역 관리와 외환 관리 측면에서 좀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네. 측면에서 이 외환 보유고를 하기 위해서 중국 정부가 최근에 이제 외국 기업들 유치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예. 이제 아까 가용할 수 있는 외환 보유고 5천억 달러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제일 좋은 게 지금 이제 외국 기업들. 그래서 리커창 총리가 삼성 시안 반도체 방문을 했고, 예. 최근에 중국 정부가 어떤 정책을 발표했냐면요. 그러니까 비즈니스 환경 최적화 관리 조례라는 걸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예. 뭐냐면 비즈니스 환경을 계속 업시키겠다. 투명성 있게 하겠다. 그것을 최근에 발표했거든요. 그 말의 의미는 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 달러가 필요하다는 게 간접적으로 나는 시그널을 통해서 충분히 우리가 추측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은 뭐 중국과의 1단계 합의와 관련해서 예정보다 좀 앞서서 좀 협상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말도 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게 서명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첫 번째는 좀 답답하다는 소리입니다. 일단 뭐가 좀 필요합니다. 좀 총알이 좀 필요한 겁니다. 지금 미국 내의 상황이 지금 만만치 않다는 상황이거든요. 우리가 계속 이야기했지만 지금 탄핵 정명 그다음에 이 지지율 자체가 지금 자꾸 지금 떨어지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예. 지금 트럼프 대통령에서 뭐 하나의 성과가 좀 필요한 거고 그것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앞당길 수 있다. 또 이 말의 의미는 또 역으로 또 이야기하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중국한테 던지는 메시지가 있죠. 내가 이렇게 이게 한다라고 지금 던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2단계 부분도 너희가 조금 준비를 해야 될 것이다. 네. 지금 우호적으로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런 두 가지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지고요. 근데 이게 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어떻게 되는 부분에서는 조금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죠. 항상 이런 식으로 시그널을 던졌기 때문에. 근데 지금 1단계 부분은 어느 정도에 지금 벌써 이제 윤곽이 나와 있다는 얘기를 우리가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네. 2단계를 위한 어느 정도까지 좀 입지를 좁혀 놓느냐. 그거를 이제 미리 이제 시진핑 주석이 던지는 하나의 메시지.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제 지금 자기가 좀 실적을 내야 되는 지금 성과를 내야 되는 그런 부분에서 한번 있는 부분에서 하나 나온 메시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예. 네. 미중 무역 분쟁이 1년 반 넘게 지속이 되면서 중국 경제가 많이 안 좋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3분기 같은 경우는 뭐 성장률이 6%까지 떨어지기도 했고요. 네, 네. 이번 회의에서 좀 어떤 해법이 나올 수 있을까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경기 부양으로는 가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경기 부양으로 인해서 중국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예전처럼 2008년도처럼 4조 위안이라는 막대한 돈을 쓰지는 않을 것이다. 예. 6.4, 6.2, 6%. 그다음에 지금 4분기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합쳤을 때 그러니까 중국이 처음 이야기했던 이 6에서 6.5%의 구간 성장 분명히 할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리스크 관리 집중을 할 것이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게 다 예상치 못한 리스크보다는 지금 예상하고 있는 리스크 부분들 아까 우리가 말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했지 하는 부분에서 준비할 것이고 근데 기업적인 제한 감세 부분들은 계속 갈 것이다. 수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집중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4중 전에는 3중 전에보다는 이 경기 부양에 대한 이 비중은 좀 낮다. 4중 전의 전체 방향은 공산당에 대한 당의 정책 노선과 방향을 설정하는 게 더 크다. 3중 전에가 이제 경제 정책 방향이 더 예.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자, 이번 회의에서 홍콩 시위와 관련된 대안도 나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파이낸셜 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캐리람 장관이 뭐 책임을 지고 물러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그런 말을 했는데 저는 이게 무리수가 있습니다. 이게 일단은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그런 무리수를 던지를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홍콩 시위대가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5가지 요건 중에서 직선제입니다. 예. 이거를 바꾼다고 했을 때 이 불씨가 더 커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무리수는 던지지는 않을 거다. 좋은 대안이 되지 못한다. 근데 문제는 이 캐리람 이 행정장관이 더 힘들어서 내가 못하겠다.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죠. 나는 더 이상 못하겠다. 이런 경우는 이제 좀 마찰이 생길 수가 있고 이게 이제 또 새로운 급물살을 탈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하는 부분에서 지금 중국 공산당이 이게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렇게 하겠다. 그다음 내년 3월달에 자연스럽게 양회가 열리니까 어차피 양회는 또 인사 이동이 있기 때문에 그때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누구나 다 알죠. 예. 그걸 이제 책임성으로 문다라는 것. 그럼 그 부분에서는 좀 더 이제 이 지금의 시위가 더 확산될 수 있는 위험도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접근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번 회의에서는 뭐 그동안 미뤄뒀던 후계자 선정이라든지 또 중국 내부 통치 체계에 큰 변화를 준 가능성도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이게 지금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보다시피 최근에 지금 시진핑 4중 전례를 놓고 지금
그 시진핑 주석의 업적 취적을 나타낸 책을 만들어서 지금 다 돌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이 일기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2012년부터 그러니까 지금까지 했던 연설문을 쫙 정리를 해서 학습하라고 돌리는 분위기에서 예. 후계자설까지 나오기는 좀 어려움이 있다. 아직은 있다. 좀 이르다. 아직까지 있다. 후계자 지명이 돼. 근데 지금 이제 이번 해선 상무위원이 지금 7명인데 7명에서 그러니까 두 가지 설입니다. 7명에서 9명을 늘리는 방법. 그래서 새로운 그게 우리가 말하는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그 천민연이라는 총칭 당서기, 그다음에 후춘화라는 부총리 이분들이 지금 들어올 가능성. 네. 첫 번째, 두 번째는 기존에 7명에서 두 사람이 좀 빠지고 그다음에 새로 들어오는. 어쨌든 이 두 사람이 그러니까 바로 그러니까 차기 지도자는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앞으로의 차기 지도자로서 아까 천민월과 후춘하는 뭐 이런 설도 있죠. 향후의 당서기가 되고 총리가 되는 시나리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주목을 받게 될 것은 확실하다. 하지만 이번에 바로 뭐 차기 지도자를 선정한다 이런 컨셉의 접근은 아직까지 시기도 많이 남아 있고 또 예. 그걸 한다라는 것은 내가 지금 책임에 지금 막 내가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인정하는 꼴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책까지 돌리는 판국에 그렇게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땐 조금 앞뒤가 안 맞는 말이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용인대 중국학과 박승찬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